안녕하세요. 오늘은 자극적인 전망이나 단편적인 얘기가 아니라 따라 보면 잘 안 느껴지지만 한꺼번에 보면 분명히 느껴지는 신호, 바로 한국 경제에 나타나고 있는 이상 신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경제는 언제나 사건보다 지표가 먼저 흔들립니다. 지금 한국 경제 지표들을 살펴보면 성장 둔화와 구조적 부담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의 성장률을 한번 보시면 2025년 한국 GDP 성장률은 0.9%, 그리고 2026년 성장률 전망은 1.8%에서 2%, 성장률이 반등했습니다. 공식 성장률만 보면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체감 경기는 전혀 다릅니다. 최근 민간 소비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고, 자영업자 매출 감소가 지속되고 있고, 기업 투자 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현상들은 전형적으로 질 낮은 성장 국면의 특징이고요. 숫자는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경제 주체들은 이미 방어 모드로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 민간 지표도 한번 보시면 소매 판매 전년 대비 증가율이 0.8%, 그리고 최근 월간 소매 판매 지수가 3%대로 감소했고요. 카드 사용액 증가율 둔화 역시 지속 중입니다. 특히 중요한 건 필수 소비재를 제외한 선택 소비, 여가, 여행, 사치품, 이런 소비가 먼저 꺾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단순하게 일시 조정이 아니라 지금 가게가 선택 소비를 줄이고 필수 소비로 바꿔가고 있고 지출 구조가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경제의 가장 큰 구조적 문제가 바로 가계부채입니다. 지금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보시면 파란색이 가계신용, 그리고 노란색이 가계대출, 그리고 이 꺾어선 그래프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입니다. 가계부채 총액은 거의 1900조를 돌파했고,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서서히 내려오고 있는 건 긍정적이지만 절대적인 가계부채 총액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건 심각한 문제죠. 현재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금리를 쉽게 내리기 어렵고, 소비 회복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경기 반등 탄력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계는 더 이상 레버리지를 쓸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고용 지표를 보면 고용이 역대 최대, 정말 좋아 보인다는 말을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세부 지표를 보면 약간 다릅니다. 전체 실업률이 3% 내외지만 청년층의 고용률이 계속적으로 정체되고 있고, 고령층 그리고 단기 저임금 일자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미래를 고령층이 책임지나요? 청년층이 책임지나요? 이것만 생각해 봤을 때 고령층 일자리가 증가하는 것 역시 좋지만 청년층 일자리도 증가해야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고용 숫자는 유지되고 있지만 경제를 끌고 나가는 생산적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조업 고용도 역시 계속 AI다, 로봇이다 하면서 감소하고 있고요. 기업들은 경제의 미래를 누구보다 가장 먼저 합니다. 최근 지표를 보면 설비 투자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고, 신규 투자 계획도 축소하고 있고요. 현금이나 유보금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업들이 앞으로의 미래 확장이 아닌 미래 버티기에 들어갔다, 이런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움직이지 않으면 고용과 소비가 뒤따라 회복하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이런 고환율 시대에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수출. 하지만 수출도 가만히 보면 이상 신호가 숨어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특정 품목에 너무 의존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기업 중심의 수출 회복입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올라가는 환율로 인해서 수입 물가 상승 부담, 대기업보다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잘 사는 사람들은 계속 잘 살게 되고 중간층은 계속 무너진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수출이 역대 최대지만 내부적으로는 구조가 완벽하게 바뀌고 있는 겁니다. 지금 글로벌 환경도 흔들리고 있고 충격이 그대로 전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부동산을 떠받들기 위해서 한국의 기준금리를 이창용하는 총재가 마음대로 한 결과 현재 한국이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장기 국채금리도 하락이 제한적인 상황이고,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은 정말 심각합니다. 결국 이런 조합들은 한국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리스크 관리 대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한 것처럼요. 여러 가지를 살펴봤을 때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소폭 내려오고 있지만 절대적인 가계부채 비율은 유지하고 있고요.
그에 따른 이자 비용이 상당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서민들의 경제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한국은 이미 초고령 사회입니다. 복지와 의무지출 비용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경기가 나빠졌을 때 쓸 수 있는 정책 카드가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지금까지 본 지표들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급격한 위기는 아니지만 회복 탄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고 그러면서 한국이 장기 침체로 들어가는 전형적인 전조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직 한국 경제는 탄탄합니다. 하지만 여러 지표가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과 같이 고속 성장은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상황에서는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지키는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